네, 여러분, 24번 문제, 2011학년도 교육학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에 근거해서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이 용어는 뭐냐면 일단 오류가 생기는 상황에 직면할 때 일어난다. 뭐뭐는 인지적 성장을 고무하기에 알맞은 정도로 유지되어야 한다. 너무 이게 강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약하거나. 그 이유는 문제가 너무 단순해서 지루해서도 안 되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서 뒤처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주먹만한 스티로폼과 손톱만한 유리구슬을 물속에 담그기 전과 후를 학생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학생들은 그 상황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과 실제로 일어나는 일 사이에 뭐뭐를 경험하게 된다. 이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정답은 불평형이죠. 인지적 불균형 혹은 불평형은 이렇게 학습을 이끌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아제한테 있어서.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에서 결국 피아제가 주장하는 인지 발달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거예요. 물론 피아제의 이론을 교육적으로 적용시킨 것도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거는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 자체를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테지만 질문입니다. 피아제는 우리 인지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하면 이렇게 많이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화와 조절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피아제를 바라볼 때 이제 동화와 조절이라는 트랙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적응과 조직으로 바라보는 시야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피아제가 요구하는 인지 발달을 이루어내려면 뒤에서 보면 피아제는 일단 도식이 발달하려면 당연히 동화 조절이 있겠지만 적응과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인지 도식의 적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동화와 조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절이라고 하는 것도 내 도식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예를 들면 동화는 내 인지를 넓혀 나가는 거고 조절은 내 인지에서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 내 인지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서 내 인지를 그 상황에 맞게 적응시키는 거죠. 따라서 우리 도식은 적응이라고 하는 것과 조직이라고 하는 것에서 발달한다. 근데 적응이라고 하는 거는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는 거고 우리 도식이 조직을 잘 이루려면 조직화라고 하는 걸 해야 된다. 결국 피아제 이론에 따라서 인지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동화, 조절, 조직화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100% 피아제를 이해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피아제는 우리의 인지가 환경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도식이라고 하는 것이 인지 구조를 끊임없이 재구성함으로써 주어진 환경에 효과적으로 맞춰 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도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도식은 우리 머릿속에 저장된 외부 세계에 대한 정신적 표상이나 지식 또는 행동 유형을 얘기합니다. 표상, 지식, 행동 유형. 예를 들면 공에 대한 운동 감각적 도식은 공이 말랑말랑하고 둥글다는 것이며 공을 던지려면 팔을 휘둘려야 한다는 것이다. 공에 대한 상징적 도식은 한글로 공 또는 영어로 볼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도식이라고 하는 거는 지식 또는 행동 유형 이런 것들 정신적 표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징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결국 우리 머릿속에 저장된 외부 세계에 대한 다양한 어떤 그 지식이나 어떤 경험이나 행동 유형이나 이런 모든 어떤 상황을 우리가 한마디로 스키마, 도식이라고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식이 점점 커가야지 우리 인지가 발달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그 도식이 잘 발달하려면 동화와 조절과 조직화가 있어야겠죠. 동화라고 하는 건 인지 도식의 변화는 없으면서 그대로 커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내가 아는 내용이 더 많아지는 거. 조절은 내가 동그라미에 만약에 세모를 얻어서 이 도식, 동그라미라고 하는 도식을 별 모양으로 바꾼 걸 조절이라고 그러는 거죠. 오류를 통해서 수정하는 거죠. 조직은 동그라미라고 하는 것과 그 큰 동그라미 두 개와 작은 동그라미 이런 연관성을 바탕으로 이걸 토대로 하나의 예를 들면 큰 동그라미 이거를 만들어내는 거, 세 개의 동그라미를 만들어내는 걸 조직이라고 해요. 조직은 한마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지 도식을 융합하고 모아서 그거를 더 큰 상위의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지는 이런 식으로 발달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기능을 우리가 생득적으로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없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인지 기능을 가지고 태어나고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인지도식을 점차 생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인지도식을 변화시키면서 우리는 발달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응에 해당되는 평형, 이제 동화와 조절, 그리고 평형화 조직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동화는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도식 속에 새로운 대상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그 유의미학습, 오스벨의 유의미학습으로 치면 상위적 포섭, 상과 하위적 포섭이 있었는데, 하위적 포섭에서 파생적 포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네 발로 다니는 동물은 멍멍이다라는 도식을 가진 아이가 공원에서 본 고양이를 멍멍이라고 외치는 거를 바로 동화라고 할 수 있다. 저 고양이를 보고 저것도 멍멍이. 네 발로 다니는 건 다 멍멍이라고 생각하는 아이가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건 저것도 멍멍이 하면서 다 멍멍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동화예요. 근데 조절은 자신의 기존 도식이 새로운 대상을 받아들이는데 적합하지 않을 때 새로운 대상에 맞도록 이미 가지고 있는 조식을 바꾸는 거. 그래서 한마디로 상관적 그 포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고양이를 보고 멍멍이라고 부르는 아이를 보면 엄마는 멍멍이는 멍멍 짖어야 멍멍이고 저 동물은 야옹야옹 울기 때문에 야옹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따라서 이제 개와 고양이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네 발로 다니고 멍멍 짖어야지만 멍멍이다라고 기존의 도식을 수정한다. 이것이 조절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네 발로 다니면 다 멍멍이였는데 네 발로 다니면서 멍멍 짖어야지 강아지다 라고 우리가 인지도식을 수정하게 된 게 바로 조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도식을 우리가 더 넓혀 나갈 거냐 아니면 인지도식을 우리가 그 상황에 맞게 바꿔 나갈 거냐에 따라서 동화와 조절을 우리가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화 조직을 통해서 평형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인지 구조와 새로운 정보 간의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인데 동화와 조절을 통해 동화만 하는 게 아닙니다.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인지 과정은 균형을 이룬 평형화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면서 새로운 환경은 우리를 인지적 불평형 상태로 만들고 그런 불평형 상태를 줄이기 위해서 동화와 조절의 인지 활동을 거치는 겁니다. 그리하여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되고 우리는 이전보다 높은 인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동화를 썼지만 동화가 뭔가 안 맞으면 조절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인지 구조의 평형화를 만들어 보는 거다. 조직화는 뭐냐? 기존의 도식들을 결합하여 새롭고 더욱 복잡한 지적 구조를 통합시키는 과정을 얘기한다. 이 조직화는 더 복잡하고 효율적인 도식을 만듦으로써 보다 환경에 더 빨리 또 적응할 수 있게 한다. 라고 볼 수 있죠. 즉 차를 운전하는 것을 배울 때 시동을 걸고 악셀을 밟고 이런 과정을 익힌 기어를 당기고 이런 것들을 하나로 조직해서 운전하기라는 하나의 도식으로 발달시킨다. 설거지를 할 때도 물을 틀어서 세제를 뿌리고 그다음에 퐁퐁을 바르고 어떻게 해서 다시 헹구고 이런 것들을 설거지라는 하나의 도식으로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 머릿속에 저장해 놓는다는 거죠. 조직화는 기존의 도식을 새로 결합해서 새롭고 더 복잡한 지적 구조로 만드는 것을 조직화라고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4번 문항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음에 25번 문항, 26번 문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